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가 우리 비즈니스온 관련된 영상을 3월 중순 말 정도쯤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24년도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실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잠정 실적치가 아닌 확정 실적치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흐름 그대로 YOY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QQ 직전 분기 대비 가지고 모두 성장을 해주는 그런 너무나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비즈니스온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됨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주가 또한 그동안 이 박스권 횡보를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해주고 이 정도 레벨로 다시 올라와 주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이 견조한 실적을 뽑아줄 수 있었던 가장 이 성장세를 눈에 띄게 높게 보였던 부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는 향후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말씀 나눠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실게요.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우리가 말할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셔야겠죠. 요 단위는 여러분 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154억이죠. 154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1억 원 좀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억 5,530만 원. 죄송합니다. 45억 5,300이죠. 그래서 즉 반올림해서 4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판관비 관리도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관비 관리가 잘 된 만큼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좀 좋게 잘 뽑아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 비즈니스온의 분기별 실적 추이와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자고요. 보시면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게 이 네이버 증권 제가 캡처를 해서 온 건데 아직까지 요 24년도 1분기 실적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 24년도 1분기 매출액을 그동안 이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컨센서스 예상치가 16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54억 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154억 원 소폭 좀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디가 괜찮냐?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영업이익은요 55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61억 원, 즉 거의 한 6억 원 정도 오버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기존의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컨센서스 예상치가 39억 원이었는 당기순이익도 46억 원 뽑아주면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말을 제가 우리 여러분께 확실하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제 말씀드리면, 자, 보통 이 매출액의 성장세는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잘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인데 매출액은 줄었죠. 자, 사업은 예상과 다르게 좀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 마진율이 있죠. 마진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마진율을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164분의 55를 하면 여러분 대충 어림잡아서 3분의 1 정도 나오겠죠. 3분의 1 정도. 자, 근데 154분의 61이니까 분모는 줄었는데 분자는 늘었죠. 그러니까 따따블이죠. 분모가 감소하고 분자가 늘었으니까 이 마진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출액의 비중을 놓고 한번 좀 보시니까 이 재무 측면에서는 여기다 요거 1분기잖아요. 여기 곱하기 4를 하면 얼추 연간 실적에 좀 어림되는 좀 그런 근사치가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 요 부분이 재무 부분 여기 4282라고 되어 있는데 곱하기 4를 해보면 거의 직전 연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적인 성과가 좋았던 거거든요. 이 HR이라 해서 휴먼 리소스의 약자입니다. 결국엔 인력에 관련된 이런 사업 부분인데 보시면 1분기 만에 합계 매출이 4,130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때려버리면 22년도 연간 실적, 23년도 연간 실적과 현격한 정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휴먼 리소스 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사업 부문도 이 6336이라는 곳에 곱하기 4를 해보면 이 연간 실적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충 그냥 단순 산수로 4, 6에 24 하니까 4, 3, 4, 2,500이 아니라 25,000 정도 어림잡아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것과 요것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정말 좀 눈에 띄는 이런 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휴먼 리소스 사업 부문과 데이터 사업 부문이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할 그러한 사업 부문이다. 요 부분에서도 만약에 2분기 매출까지도 잘 뽑아주면은 이제는 가장 매출액이 높았던 이 재무 부분의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휴먼 리소스와 데이터 사업 부분에 우리가 더더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만 말씀드리자면 이 휴먼 리소스 사업의 품목에는 CFT와 YETA라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 구체적 용도가 통합 인력 관리 솔루션과 연말 정산 솔루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즈니스온의 실적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자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께서 이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과 연말 정산 솔루션과 어떻게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이 사업적인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언론 보도나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온의 행보나 이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셔서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보다는 보다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쪽에 있는 이 데이터 부분이 있죠. 이쪽에서도 이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쪽에서의 사업 수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언론 보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한다면 이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나 뭐 3분기, 4분기 뭐 이런 뭐 등등등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적 밸류에이션 가치를 대충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때 당시 저점 다져주고 지금까지 너무나 명백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은 하지 않을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주요한 골자는 요 구간, 요 박스권 구간 탈피를 했다는 거죠. 요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항에 막혔었습니다. 요 과거부터. 근데 요때 요렇게 좋은 실적을 필두로 해서 이 기업적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 주당 가치 또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좀 저항에 막혔던 구간에선 가장 최근 들어서 여러분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주당 가치의 레벨업이다 라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과거 박스권 상단 부분, 즉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확실한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뭐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박스권, 과거 박스권 상단 부분이었던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의 모습, 그리고 이 이평선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 주면서 이제 이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가 주었거든요. 즉 정배열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이평선들도 얼마나 추종을 해주는지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가능한 척도로 좀 이용을 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